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요즘 이제 앞니 재치료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타치과에서 과거에 이제 뭐 앞니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뭐 충치가 심하거나 그래서 치료를 받고 쉬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뭐 염증이 생겼거나 고름이 생겼거나 그렇게 뭐 통증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이제 발치 진단을 받고 이렇게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발치를 해야 되는 케이스인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앞니가 이제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굉장히 잘해야 되는 부위라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데, 실제로 뭐 수직 치근 파절이나 치아가 완전히 이렇게 쪼개진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거의 다 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절반 이상은 살려드리고 있기는 한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타치과에서 이제 발치 진단을 받고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니 재치료 때문에 고민 있으신 분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왼쪽 두 번째 앞니가 얼마 전부터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서 이제 치과를 갔는데 이제 발치 진단을 받게 된 케이스인데, 이제 앞니가 세 개 다 크라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앞니 치료를 받으신 지가 이제 평균 한 10년 정도 되면 이제 평균 수명이 보통 이제 논문에 보고되는 게 이제 7, 8년 아니면 10년 정도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수명은 쓰기는 쓰신 거예요. 근데 2주 전부터 이제 통증이 있어가지고 다른 치과를 갔더니 이제 발치 진단을 받고 저희 병원을 찾아서 오셨어요. 이 앞니를 보면 이 치아, 뭐 아마 이 두 개 치아, 이 세 개 치아가 전부 다 치료된 스타일이 전부 다 다른 걸로 봐서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치과에서 받은 것 같진 않고요. 어쨌든 이 치아가 아파서 오셨는데, 여기는 이제 기둥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기둥 제거가 안 된다, 제거가 안 돼서 발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 염증이 너무 커서 발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기둥은 제거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발치 진단을 할 때는 치아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뭔가 쪼개졌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쪼개지지 않은 상황이고 이걸 벗겨냈을 때 재신경 치료를 해서 이 염증이 나을 수만 있다면 발치를 안 해도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 크라운을 제거했을 때 이 위쪽에 치아가 얼만큼 남아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뿌리밖에 안 남아 있고 다 썩어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과연 기둥 세워서 씌우는 게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그 남아있는 양에 따라서 발치를 하기도 해요. 이 환자분은 일단 재신경 치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철물을 제거를 하고 포스트 제거도 했어요. 내부가 굉장히 지저분했기 때문에 여러 번 깨끗하게 소독을 했고, 원래는 맨 처음에 보면 염증이 워낙 너무 컸고 여기 실려있진 않은데 항상 CT를 저는 찍어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CT상에서 보면은 이제 뼈가 너무 광범위하게 녹아 있어서 실은 치근단 수술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신경 치료부터 해서 안쪽을 깨끗이 하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그 사이에는 이제 임시치아도 이렇게 예쁘게 해드리면 사회생활 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 내부가 깨끗해지면 포스트를 보강을 해서 크라운을 해서 올세라믹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앞에서 뭐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속 포스트가 있고 뭐 치아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거,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5 포스트만 써요. 그 이유는 탄성 계수가 치아랑 제일 비슷하기 때문에 위에서 엄청 강한 힘이 가해져도 치아랑 이제 탄성 계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치아가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에 이제 이걸만 쓰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화학적으로 접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접착 강도를 얻을 수 있어서 이걸 쓰는 편이에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제 치근단 수술을 바로 하기로 했어요. 치근단 수술 염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치근단 수술을 바로 하기로 하고 수술을 잡았는데, 이제 환자분이 맨 처음에 통증이 심해서 왔는데 수술날 오셨는데 이제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고 고름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은 수술 무섭기도 하고 조금 안 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단 저랑 약속을 하고 최대한 정기 체크업을 잘 오신다는 전제하에 좀 지켜봅시다. 근데 만에 하나 통증이 다시 재발이 되거나 뭔가 고름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으면 빨리 오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경과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뼈가 이렇게 다시 생겨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환자분을 이제 겪으면서 이 환자분을 치료한 지도 굉장히 이제 좀 오래되었는데, 실은 이제 이 환자분께는 이제 옆에 치아들도 앞니 치료가 좀 제대로 되어 있진 않으니까 좀 같이 치료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비용상의 이유로, 시간상의 이유로 이제 이 치아 하나만 치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앞니 다른 치아들은 나중에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환자분 케이스를 보고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정기 체크업을 잘 오시고 협조가 되시는 분들은 치근단 수술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재신경 치료하고 경과가 괜찮으면, 경과가 괜찮다라는 말은 최소한 환자가 처음에 왔었을 때 통증이 있었으면 통증이 사라져야 될 거고, 최소한 감소되는 양상이어야 되고, 염증, 고름 같은 게 줄어드는 양상이 있다 그러면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 상황에서 이제 환자의 나이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분이셨기 때문에 힐링 포텐셜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한 염증도 뼈로 잘 만들어 주더라. 그래서 이제 경과 관찰을 하다가 크라운도 이미 다 씌웠기 때문에 경과 관찰하다가 혹시라도 이제 여기가 염증이 재발이 되거나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치근단 수술을 해도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부를 깨끗이 하는 작업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제 치근단 수술을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환자분은 치근단 수술 없이 잘 마무리를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전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렇게 색깔을 보면 지금 이 치아랑 이 치아랑 봤을 때 어떤 게 더 자연스럽죠? 뭐 전체적으로 약간 노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두 개가 이제 약간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서 이 두 개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환자분이 뭐 비용이나 시간상의 이유로 이제 못 하셨고, 이렇게 이제 주변 치아랑 비교해 봤을 때 크라운 씌운 느낌이 안 난 자연스러운 치아를 해주는 게 저는 심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앞니 재치료를 하실 때는 뭐 기둥이 세워져 있다, 아니면 염증이 크다, 아니면 뭐 기타 이유 때문에 이제 발치 진단을 받기가 쉬운데, 앞니를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도 물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앞니 임플란트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고, 웬만하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해라,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는 이제 브릿지로 해결을 해라, 이런 영상들을 많이 올려줬기 때문에 다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고, 만약에 이제 발치 진단을 받으셨다면 살릴 수는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